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굉장히 또 소식이 하나 전해져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부산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시황을 두 번째로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KTX 기차표 예매가 있어 가지고 좀 소식도 전해질 것 같고 막 그래서 좀 평소보다 일찍 이 시장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승인 소식이 그때 딱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시 이제 분위기를 보려고 트위터를 굉장히 좀 많이 찾아보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게 정말 소식이 일파만파 이제 전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커뮤니티에다가 먼저 공유드리고 이건 시황으로도 좀 빨리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결국은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보가 정말로 오보일까?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오보를 통해서 이 자본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서 자,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새벽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네, SEC의 공식 홈페이지와 그리고 공식 트위터에 이게 게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막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웅장해지는 그런 소식이었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 시장은 이제 새로운 변화의 흐름으로 한 발짝 나아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이 직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게리 겐슬러의 계정으로 직접 포스팅이 올라옵니다. 이 SEC의 트위터 계정이 손상이 되어서 이 승인하지 않은 어떤 게시물이 포스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소에 아직 상장 및 거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SECX에서도 이게 삭제가 되고 이게 오버였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좀 밝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가짜뉴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또 일시적으로 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3억 달러, 한화로는 한 4천억 정도가 일시적으로 청산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글래스 집계하는 이 센티멘트는 조금 다른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은 대부분은 굉장히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가짜뉴스가 나오고 이번에는 SEC의 공식 트위터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흔들리면 누군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미니 거래소의 창업자들이죠. 윙클보스 형제 같은 경우는 오늘 SEC가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조작하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너네가 제일 잘하는 걸 오늘 또 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부 보안팀에 소송을 걸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폭스 비즈니스에서도요, SEC가 시장 조작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해야 되고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SEC 행보들은요, 미국의 의회에서도 굉장히 큰 어떤 이슈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SEC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의회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더 의미심장한 포스팅이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만약에 정말로 오보였다면 승인 거부됐어야 한다라고 했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포스팅을 했어야지 맞지 않나?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미국의 금융 전문 변호사인 스캇 존슨의 트위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만약에 SEC의 공식 X 계정을 해킹해서 비트코인 현물 승인과 관련한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커가 만약에 시세 조작이 목표였다면은 승인 거부 트윗을 올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임스 에이파트도 정말 맞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진짜 SEC 계정이 해킹이 된 거라면 그 사람은 일을 망친 거다. 모두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기대하고 있는 시장에서 오히려 반대 트윗을 날려서 공매도를 했다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1월 10일 16시에 승인이 발표될 것 같은데 누군가 하루 전에 미리 트윗을 업로드한 것 같다. 그러니까 SEC 내부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고 이거를 이미 자료로 다 제작을 해놨는데 이걸 갖다 누가 먼저 승인을 받지 않고 업로드를 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SEC가 내부적으로는 좀 승인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의구심을 더 많이 좀 가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승인 발표 가짜 뉴스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더리움 BTC의 거래량이 트윗 직후에 굉장히 많이 급증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오히려 더 많이 구매하려고 했기 때문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가격을 보시면은 이 승인 발표가 나고 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굉장히 하락의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자본의 흐름들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으로 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번 가짜뉴스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또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이것과 또 다른 반대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자본의 어떤 흐름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장 기준으로는 지금 가격이 일정 부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밑꼬리를 그리면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디까지 또 상승을 하게 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이 바이낸스에서 집계되는 어떤 현물 거래에서는 큰 폭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파이어 차트 보시면은 가장 두껍게 48K에 여전히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당시의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가장 큰 규모의 고래와 두 번째, 세 번째 고래가 모두 다 계속 홀딩하고 있는 어떤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고, 가장 작은 규모의 고래인 이 녹색 고래만 일정 부분 물량을 던져내는데 가격은 크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많은 물량들이 청산이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이 바이낸스 현물 거래에서는 뭐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ETF 관련해서 세부적인 정보들 조금만 보시면요. 어젯밤에도 계속해서 SEC와 이 자산운용사들이 서로 이 신청서들을 교환해서 서로 검토를 하고 또 계속 수정 보완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상당수의 자산운용사들이 초기에는 0% 수수료로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거나 아니면 1빌리언 달러나 5빌리언 달러까지는 0%를 유지를 하다가 이후에 이제 수수료를 정식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수수료도요,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수수료는 비트와이즈인데요, 지금 0.2%까지 더 인하를 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블랙락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두고요. 그리고 5빌리언 달러까지는 0.2%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는 0.3%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수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가격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이런 이벤트가 이루어지게 될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K33 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는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시장 내 미결제 악정이 2일에서 6일 사이에 굉장히 좀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펀딩 비율도 중립으로 지금 돌아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내 거품이 어느 정도 거쳤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롱 포지션 청산이 시세 하락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그 충격을 충분히 이 시장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블룸버그 ETF팀과 동일한 입장을 보였죠. 그리고 발키리의 CEO도요, 아마도 1월 10일에 95% 확률로 승인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대부분 곧 승인된다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이 알리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분석가는요, 본인도 이거를 뉴스 판매 이벤트에 꼭 직접 연결하고 싶지는 않지만 TD 시퀀셜이 지금 주간 차트에서 판매 신호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꺾이게 됐을 때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1주에서 4주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그널들은요, 대부분의 지금 플랫폼 제공업체에서 동일한 이 신호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공급 물량 중 지금 수익권에 있는 물량이 90%가 이제 넘는다는 거죠. 이 구간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사이클상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있고요. 그리고 채굴자 물량이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과 1월 9일에도 계속해서 물량을 지금 채굴자들은 던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지금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채굴 비용을 미리 좀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현금화를 시키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가격 방어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가격대가 다시 지금 요 구간 근처로 좀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좌우로 어떤 매물대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지금 42에서 43.8K 있는 이 구간들이 굉장히 많은 매물대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112만 달러가 넘는 BTC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248만 개 주소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까지 뚫려 내려가더라도 여기서 굉장히 굳건하게 지지를 받고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보다 상단에 있는 물량들은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6.7에서 48K가 가장 강력한 저항 구간이고요. 이 구간을 뚫고 나면은 비교적 쉽게 상승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URPT 지표로 보면은 지금 현재 요 구간에 있는 거고 요 상단이 굉장히 벽이 얇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향후 추가적으로 ETF 승인과 관련된 부분들 보겠습니다. 전 세계 최상위 자산운용사 중에서 넘버 3는 블랙락과 뱅가드와 스테이스트리트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자, 그리고 찰스 슈왑과 피델리티 정도까지가 했을 때 전 세계 ETF 자산 기준으로는 상위 5개 발행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블랙락에 이어서 2위인 이 뱅가드 같은 경우는 늘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뱅가드의 관계자가 암호화폐는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내재 가치가 굉장히 부족하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높은 변동성은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우리 기업의 목표에 반한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락과 달리 어떤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굉장히 전통 금융들이 과거에 계속해왔던 아주 전형적인 내러티브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ETF가 승인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 테크크런치의 기자가 포스팅을 했는데요. 본인이 발키리의 CEO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은 순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이나 리플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의미심장한 거는 이더리움 전에 먼저 리플이 승인되더라도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노어 테렛 폭스 비즈니스 기자도요. 지금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에 이어서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명받은 이 XRP가 그 다음 순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들은요, 또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 가짜뉴스를 통해서 또 움직임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상황을 너무 섣불리 예측하지 말고 그 이후에 대응을 하는 방식이 투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